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퇴하고 관련된 얘기, 이전에 사회 문제로서의 고령화는 사실 은퇴보다 더 심각합니다. 고령화, 인구 구조의 변화,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하도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게 대한 심각성이 사실 이제는 없습니다. 또 저 이야기야, 또 저 이야기야,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. 모든 그 경제활동이나 우리 은퇴 이후의 삶에 관련해서 또 사회 그 경제 구조에서 인구 문제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사회가 경제 쪽으로서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.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습 효과입니다. 학습 효과라는 건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는데 좋은 효과면은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나쁜 효과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근데 아쉽게도 일본의 나쁜 것들이 전부 우리한테도 그대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고 그대로 학습되고 있어요. 이 인구 문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. 일본은 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. 일본의 그 최근 뭐 지금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극우적인 골 때리는 사람이 수상이 됐던 것 사실은 경제 문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 이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. 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65세 정도 나이를 이야기해요. 그 가능 인구가 그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75% 이렇게 하다가 60%대까지 떨어졌어요. 인구 전체 중에서. 자, 인구가 노령화되면 뭐 저도 뭐 일본을 가끔 갑니다만 일본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우리 어르신들만 보여요.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여유는 있습니다. 걸음걸이도 느리시고 얼굴에는 뭐 별 어떤 그 표정이 없으시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는 있더라고요. 제 입장에서 보면. 근데 그 노인들만 보인다는 얘기. 노인들만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이 노령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다 아시잖아요. 노령화가 되면 어떻습니까? 우리 어르신들 돈이 있어도 돈 씁니까? 돈이 있어도 돈을 제대로 소비를 안 해줘요. 우리 현대 사회는 대량 소비와 대량 공급 사회입니다. 돈이 그분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노후가 어느 정도 잘 보장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회거든요. 선진국이다 보니까. 근데 그분들이 설령 돈이 있다고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, 경제의 가장 두 축인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생산은 기술 발전하니까 막 늘어나죠. 대량 공급이 가능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근데 그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될 소비는 이 노래가 되면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.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무너지면 공급이 넘쳐나고 공급이 넘쳐나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경제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. 사회가. 그럼 사회가 이게 활기도 없고 어떤 뭐 경제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, 일본도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. 20년 정도의 지찰도. 현재 우리나라는 나중에 그 뭐 통계적으로 나올 때 보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한 2년 전부터 한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60%대로 일본 수준으로 일본의 한 95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. 그 떨어지면 생산력도 떨어지지만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 생산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디플레이션이 나오면 더욱더 경제는 불확실해지고 점점 더 침체되고 이런 악순환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의 가장 기본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온다는 얘기예요. 장수가 축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면 이 그 인구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축복일 수는 없어요. 어르신들이
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200만이 줄어들 때 그 숫자가 어른들은 700만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라면 이게 경제 구조가 심지어는 뭐 아이들 기저귀보다 어르신들의 기저귀가 이제 더 소비가 많아져 그런 사회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인구 구조는 상당히 경제에 문제가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뭐든지 불행하게 뭐든지 빠른 게 아니라 상당히 빨라서 좋은 면이 너무 많은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은 빨라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제일 빠릅니다. 고령화 사회가 여기에 표로 보시면 초고령화라고 그러고 이제 뭐 그 65세 이상 비중이 7%냐 14%냐 20%냐를 가지고 고령화 사회, 고령 사회,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세 단계로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과정이 프랑스 같은 데는 154년이 걸린 걸 우리나라 26년에 해냅니다. 정말 빠르게 해내고 있어요. 이처럼 일본만 해도 36년 걸리는 걸 우리는 26년에 해내고 있어요. 이처럼 빨라집니다. 그러면 여기서 오는 후유증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경제에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.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문제가 많아집니다.